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어쩌면 거대한 논리적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로 여러분의 생각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지금 창밖에 비가 온다고 해보죠. 그럼 정말로 비가 내리는 게 맞을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표현들이 사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는 아주 교묘하게 짜인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 6단계를 하나씩 밟아가 볼 겁니다. 단순한 단어의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마지막엔 나라는 개념까지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중권학이라는 동양 철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바람이 분다처럼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문장들이 사실은 놀랍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우리가 쓰는 단어처럼 딱딱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통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는 현실하고 다르게 세상을 묘사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잘라내는지 그 작동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철 교수님은 이 과정을 마음의 가위질이라고 아주 멋지게 비유하는데요. 이분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치 가위처럼 이 통으로 된 현실을 주어랑 수어라는 별개의 조각으로 싹둑 잘라내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비가 오는 현상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우리 생각은 이걸 비라는 것과 내린다는 행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예시, 비가 내린다를 한번 해부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 오류를 파헤쳐보죠. 자, 한번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비가 뭔가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내린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째, 그럼 비가 내린다는 말은 사실상 내리는 비가 내린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이건 명백한 의미 중복, 그러니까 동어 반복입니다. 자, 그럼 셋째, 이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어딘가에 내리지 않는 상태의 비가 따로 있다가 그게 내리기 시작해야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넷째, 우리가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가 봐도 수증기나 구름은 있어도 내리지 않는 비라는 것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은 의미가 중복되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정해야 하니까 사실과 위배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게 그냥 옛날 동양 철학의 어떤 말장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인간의 논리가 가진 아주 보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비가 내린다가 바로 그 동양의 예시죠. 주어인 비가 이미 수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설인데 벽에 낙서 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낙서 금지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그 벽에 쓰인 낙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와 완전히 똑같은 구조의 모순이죠. 그리고 이런 논리적 함정이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 발견한 그 유명한 러셀의 역설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들의 집합은 과연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 하나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수학의 세계조차 스스로의 규칙에 갇히는 모순이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이건 서양 지성사에 정말 큰 충격을 줬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 골치 아픈 철학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언어가 현실을 1대1로 정확하게 그려내는 지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언어는요, 현실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유용한 도구, 불교 용어로는 방편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도구를 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언어라는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도구를 현실 그 자체라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바로 이 착각이 삶과 죽음 같은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불필요한 혼란과 고뇌를 낳는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논리를 가장 근본적인 개념,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세상을 묘사하는 비라는 단어에 이런 허점이 있다면 우리가 나를 가리키기 위해 쓰는 말들은 과연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철학의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와 내림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위는 이 통짜 현실을 나와 세상이라는 두 조각으로 싹둑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나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 떠나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나라는 개념 역시 언어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던 거죠. 김성철 교수님의 통찰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개별적인 존재가 세상에 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거대한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는 거죠.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마음의 가위가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